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웨이모와 우버의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업계의 상황을 또 한번 이제 짚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죽수를 보여드렸는데요. 꽤 이제 안 좋은 점들이 꽤 보였죠. 웨이모는 어땠을까요? 앞서 보신 인트로 영상은 웨이모가 2017년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리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2017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발전된 면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마지막, 그러니까 웬만큼은 금방금방 오는데 이 마지막이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쯤 난 기사인데요. 이제 웨이모 택시를 탄 사람들의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어제 소개시켜드린 죽수의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헤매고요.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 한다든지, 이상한 데 내려주고, 이상한 루트를 탄다든지, 특히 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웨이모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무인 택시를 운영한, 진짜 사람이 안 타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동네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퍼밋을 다 획득한 게 아니라서 웨이모도 다른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게 응급시에 드라이버가 테이크 오버,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서는 불만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있는, 기사에는 아무래도 웨이모에 이제 고용인들이 많이 탑승해서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해달라는 회사에 아마 요구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는 하지만 불만족스럽다는 게 47%였습니다. 그러니까 2대 중 1대는, 그러니까 웨이모 택시를 타면 2번 중 1번은 되게 불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는 레귤레이션, 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돌렸을 때 평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특히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호적으로 변한 게 기준점이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건데, 사람보다 나으면은 그래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사람보다 안 좋아서 서비스를 못 하는 겁니다. 한가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의 서번 에리아, 그러니까 좀 외곽 지역에서 사람이 좀 없고 이런 경우에서는 약 한 70%? 그래도 택시를 타셔서 열에 7번만 만족하고 열에 3번이 불만족스럽다면 저라면은 이거를 런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앞선 인트로 영상을 보셨듯이 그걸 2017년에 봤으면은 저라도 돈이 있으면은 이 웨이모가 답이다 하고 투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마지막이 참, 그래서 이걸 rare window라고 하는데,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게 딱히 발전이 참 더디다는 점. 그러니까 쉽게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오는데 마지막으로 손님과 이렇게 사람과 어떤 인터랙션에서 그 사람을 픽업하고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퍼셉션을 가져간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게 3년 동안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참, 그러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려우니까 지금 웨이모도 베니핏을 컷을 했고요. 이 기사에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택시다 보니까 진상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핸들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게 지금 자율주행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매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우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전에도 우버를 살짝 다루긴 했었습니다. 우버는 안타깝게 한번 사고를 낸 적 있죠. 이제 볼보의 자동차를 개조해서 운행을 하다가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사고를 냈었는데 안타깝게 무단 횡단하시는 분을 치여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우버는 이걸 정확히 디텍션하는 것보다는 예측 모델을 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실제 지금 모델들을 이제 논문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프레딕션 모델을 강화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 모델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퍼포먼스는 좋아 보입니다만 아직 실제 테스트 결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역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회사들이라고 이런 프레딕션 모델을 안 쓸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고요.
그 우버보다는 좀 더 볼보에 이제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이 나왔는데, 이제 볼보가 라이다를 확실히 이제 타겟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버가 쓰고 있는 자동차 모형인데요. 볼보가 새로운 지금 라이다 모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렇게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라이다가 이렇게 크게, 구독자님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에서 테슬라의 기준과 이런 지금 우버라든지 웨이모의 기준점은 다릅니다. 테슬라의 지금 사실 현실적인 목표는 레벨 3고, 웨이모나 이런 다른 지금 스타트업들은 레벨 5를 못 가면 힘든데,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대량 생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보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버랑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차에 라이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2세대 모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을 자기가 파는 차들에게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테슬라 같이 OTA도 하고 다 테슬라 비슷한 걸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냐면은 202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최소 5년 뒤죠.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을 고려한다면은 볼보의 그 와중에 테슬라는 이게 모델 3 안에 보면 내부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제 화상 통신을 할 수 있게 차 안에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작업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은데, 원래 올해 로보택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미뤄지죠. 이게 안 미룰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언제 하나 봤더니, 근데 진짜 다음부터는 이 머스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스크립트를 잘 봐야 되겠는 게, 한다고 보장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란다라는 듯이 이제 돌려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란다는 듯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내년 한 전반기에쯤 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이제 서제스트 했다고는 하지만, 회사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데 100조 원이 넘으시는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기사는 더 강력하게 나가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21년도 이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특히 뭐 자율주행에 제가 버블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인텔의 모빌아이는 꽤 공격적입니다. 여전히 이 무빗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스라엘 회사인데 일종의 앱입니다. 어떤 교통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글 앱에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상을 알려주고 이런 플랜을 짜는, 그러니까 이걸 인수한 이유는 아마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원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가 기반으로 결국은 라이드쉐어에, 그러니까 우버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사를 거의 1조 좀 넘게 주고 샀습니다. 참고로 전 영상을 이것도 제가 다 조금씩 다 다뤄서, 이 모빌아이는 라이다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슷한 쪽인데 카메라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벨 5에 그 준하는 모습을 이제 텔라비였나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복잡한 다운타운에서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고, 이제 가능성을 라이다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치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런 회사들은 당장 지금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당연히 이 차들의 대당 가격들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으로 옮기는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는 그걸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슬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 목표는 아직 우리는 2022년에 로보택시를 할 거다.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표는 22년이다. 굉장히 이건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한번 그래도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